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일생일대의 계약을 따내서 이제 막 꽃길만 걸을 것 같던 회사가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요.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한국의 기술기업 CS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엄청난 계약을 따내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무려 63.6%나 뚝 떨어진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죠? 네, 바로 이 질문, 도대체 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한 기업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런 갑작스러운 추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CS라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무려 26년 동안 한 분야만 꾸준히 파고든 아주 뼈대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1999년에 CNS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코스닥에도 상장하고 이름도 지금의 CS로 바꿨죠. 그리고 중요한 게 2013년에 일본, 2019년에는 미국에까지 법인을 세우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합니다. 특히 저 일본 법인 설립이 나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아니, 그래서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 바로 중계기라는 걸 만듭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스마트폰 신호 약한 곳 있잖아요. 뭐 지하나 건물 깊숙한 곳 같은 그런 데서도 빵빵하게 5G 쓰게 해주는 신호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이 회사가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철학이 있었으니까 26년 동안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단하게 쌓아 올린 신뢰마저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재무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시겠습니다. CS가 겪은 천당과 지옥, 숫자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걸 좀 보세요. 2022년에 마이너스 41억 원이던 영업손실이 23년엔 16억, 그리고 작년인 2024년엔 겨우 2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말 적자의 늪에서 거의 다 빠져나온 거죠. 이제 곧 흑자 전환,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63.6%.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그냥 반토막도 아니고 60%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정말 그동안의 노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더 안타까운 건요, 이게 CS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기술이 뒤처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회사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겁니다. 바로 통신사들의 투자 축소라는 파도요. 고객사들이 갑자기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CS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주가는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2022년에 3,19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1년 만에 89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오간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CS 내부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 회사가 싸우고 있는 바깥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CS가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 회사의 소유 구조인데요. 창업주랑 관련 사람들이 아직도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28.76%나 되죠. 외국인 투자자는 4%가 채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반대로 보면 외부의 새로운 목소리나 변화에 좀 둔감해질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딱 양날의 검 같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CS가 몸담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거든요. 2029년까지 시장 규모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파도가 좀 거치지만 이 파도만 잘 넘기면 헤엄쳐 나갈 바다는 아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자들을 보면요, 이건 뭐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특히 홍콩에 있는 YG얼라이라는 회사는 CS보다 매출이 6배나 많습니다. 완전 거인이죠. 근데 재밌는 건 CS가 덩치는 작아도 돈은 잘 번다는 거예요.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가 6.1%로 플러스잖아요. 반면에 덩치가 비슷한 중국의 푸통테크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죠. 작아도 아주 야무진 강소기업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 CS는 과연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까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이들의 미래 전략,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S가 믿는 구석은 결국 기본기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거요.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연구개발 능력, 특히 간섭 제거 기술 같은 핵심 특허들, 그리고 이미 뚫어놓은 일본과 미국 시장이라는 든든한 텃밭. 이게 바로 CS가 가진 비장의 무기인 셈이죠. 앞으로의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제품을 내놓고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데 집중하고요. 내년에는 동남아시아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동시에 한 발 앞서서 6G 테스트 장비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상용화해서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CS 앞에는 두 가지 미래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계획대로 신제품도 대박나고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해서 다시 한번 멋지게 비상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시장 상황이 계속 안 좋고 해외 진출도 막히면서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보수적인 시나리오.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는 전적으로 CS의 실행력과 시장 상황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작은 거인 CS는 곧 다가올 6G라는 새로운 기술의 파도를 제대로 타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 작은 기술 기업의 정말 드라마틱한 롤러코스터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이들의 도전,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이 회사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지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모든 결정과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